이렇게 이제 고액 그 상습 체납자 중에서 뭐 알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정태수 회장. 맞아요. 한복으로. 예. 대치동 음마아파트 만드신 바로 그분이고요. 이분이 역사에 크게 두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수서 비리 사건이 일어나서 맞아. 예. 수서지구 택지 개발의 비리로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에 거의 뭐 스타트를 끊었던 분이죠. 아, 맞아요. 기업 매출액이 한 7, 8천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 대출로 7조를 받으셨다. 아. 이런 걸로 많이 유명하고.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 약 15년간 이 체납액의 왕좌를 지키셨던 분이고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를 합쳐서 2,274억 원. 아우.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결국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게 뭐냐면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역시 체납. 이 액수를 다 합치면 3천억 이후 정도. 아하. 가업인가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또 뭡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사망했다고 해서 체납된 세금이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고인 명의로 체납된 국세는 저희가 가족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 고액의 체납자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자기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런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낼 필요가 이게 없어요. 사실 이제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그걸 뭐 남는 게 많으면 이제 상속을 받는 건데 세금을 뭐 다 내면 뭐하러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면 안 받는 거죠, 세금도 네. 어차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정태수 씨 사망 당시에 국세청 관계자가 이제 고인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액수적으로 1등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체납 왕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레전드급의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순영 맞아요.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유명하죠, 또 유명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 체납한 액수를 보면 종합소득세 등 국세가 1,073억 원이고요. 지방세가 38억 원인데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 중에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액수가 6,170원이에요. 근데 6,170원마저 내지 않았다는 거죠. 170원은 가산세네요. 진짜 거기다가 근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거 내면 더 욕을 먹어요. 옛날에 저기 이분이 이것만 냈다 한들 어차피 이분은 욕먹게 돼 있어요. 예. 돈이 없다며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에서 현금 뭉치와 그림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었죠.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에서 현장 진입한 거예요. 회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 좀 납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 그것까지 갖고 가면 정말 나 가만 안 있어요. 아, 진짜. 현금이 2,687만 원 확보가 됐고요. 그 카드가 아니라 이거는 지방세 징수가 33조. 아니요, 저기 욕을 다 할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초호화 국가의 그 거액 미술품들이 줄줄 쏟아졌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이 그거는 최순영 회장 게 아니라 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국가에 징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 최순영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인정되면 국가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다시 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잘한 결정이네요. 아니 세금을 지금 안 내. 근데 이게 형사고발이 안 돼요? 이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예, 사례가 좀 다르잖아요. 네. 뭐냐면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소득을 누락시켰다, 장부를 조작했다. 이러면 이제 세금에 대한 그 포탈,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납부하라고 한 세금을 안 냈다. 돈이 없다고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그 의도적인 사람을 지금에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은닉재산 찾아내서 가산세 부과하고 다시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뭐 경매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편하게 형사처벌한다?
이거는 아하. 국가의 정의에 반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3년 전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고액 그 체납자들을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30일이요? 예, 최장 30일. 3년이 아닌가 제가 잘못 들었나 지금 했는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우선은 최소 3회 이상 체납을 해야 돼요. 아하. 액수가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어서야만 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수태예요. 거의 수태에 들어가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치가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도입이 되었는데 첫 이제 사례가 올해 나왔어요. 60대 한의사예요. 이분이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강의 한 수입 받고 또 자문료 받고 그런데 전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세금 53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일타강사신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산정된 게 29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최초로 법원에서 구속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이분이 즉시 항고를 해요. 그럼 항고에 따른 항고장을 이제 정식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구속 결정이 내려져요. 문제는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립니다. 아, 도망가려고 시간을 번 거네요. 예.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찾지 못해서 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감치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